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이었죠. 우리 지역은 봄을 시샘이라도 하듯 눈도 오고 비도 내리고 날도 많이 쌀쌀했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한낮 기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할 거라고 하는데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봄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봄을 가장 현장에서 발빠르게 느끼는 분들은 우리 모닝와이드 리포터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효선 씨 어떻습니까?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날이 춥다 보니까 옷을 두껍게 입고 촬영을 나갔는데요. 이제 좀 날이 풀려서 옷차림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봄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네. 봄을 닮은 제가 이 봄 소식도 빠르게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봄 소식과 함께 우리 지역 소식도 한번 만나보시죠. 효선 씨, 오늘 첫 소식은 우리 전통 무예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무려 고구려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 무예 택견을 오랜만에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이 충주가 워낙에 이 택견고을로 유명하다 보니 가끔은 잊고 지내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사이에 이 택견이 전 세계에서 수련하는 무예가 됐다고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가르치는 무예, 그 새로운 매력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저는 춤을 추는 게 아닙니다. 마치 춤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전통 무예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러우면서도 때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택견. 몸이 재산이었던 시대, 우리 민족이 스스로를 단련하고 수양했던 무예 택견의 오늘을 만나봅니다. 택견을 알고자 하면 충주로 향하라. 명실상부 택견고을 충주에서는 택견원, 시립 택견단 등 택견을 알리기 위한 여러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찾은 이날도 충주 시립 택견단의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무예가 겨루기 위한 것뿐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라는 것을 아름다운 택견 동작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정말 동작이 예술입니다. 들어와서 연습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이 방금 전에 좀 까불었던 그런 모습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무예가 바로 택견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택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유산의 한 가지로서 어떤 무예적인 성격도 물론 갖고 있지만 어떤 문화유산의 성격을 짙게 갖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도에 먼저 국가무형유산에 채택이 됐고 그 이후에 2011년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보존의 가치가 높은, 예술성이 높은 우리의 전통무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농사를 짓다가도 멍석을 하나 툭 깔아두고는 택견을 수련했다는 우리 선조들. 예전에는 몸이 재산이었기 때문에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상대를 밀어서 치명타를 입히지 않고 제압하는 것이 택견의 특징이라는데요. 보니까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부드러운 무예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상대와 겨룰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택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유연하고 어떤 각인함을 함께 품고 있는 어떤 굉장히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무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움직이는 동작 속에서도 때로는 상대방을 공격할 때에는 가볍게 툭 차올리는 어떤 가벼운 몸 동작으로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전통 무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게 된 택견. 택견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 그 중심에 바로 충주 시립 택견단이 있습니다. 이 택견의 매력을 우리 충주 시립 택견단을 통해서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우리 시립 택견단은 언제부터 활동을 또 시작하게 된 건가요? 택견이란 어떤 이 우수한 무예를, 우리의 전통 무예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충주시에서 2011년도에 처음 창단이 되고 나서 전국이라든지 전 세계에 또 나가서 알리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그 택견을 많이 물론 이제 충주시와 함께, 충주시의 홍보와 함께 택견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많이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주가 이 택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단원들 같은 경우는 이 충주에서 택견들을 다 이렇게 배우신 건지? 일단 중심 전승지가 충주이기 때문에 충주에서 자라오고 택견을 배워오신 분들도 저 또한 그렇고 많이 있긴 하지만 타 지역의 여러 많은 군데에서 이제 택견이 지금은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보급이 됐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이제 우리 단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태견은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전수받는다고 표현하는 것도 멋지더라고요. 태견의 매력에 빠져서 우리 또 충주 시립태견단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들어오고자 하면은 또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면은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태견 경력 같은 경우는 한동 이상. 저희 다른 무술에서는 1단, 2단, 3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체계를. 태견에서는 동이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한동의 기준 이상자를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한동을 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예. 살짝 테스트도 받고 배워봐서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충주 시립태견단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예. 복장을 제가 입고 예. 있는 한복 복장으로 일단 갈아입고 예. 시작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한복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바로 태견 한번 배워보기를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예. 오늘 먼저 배워볼 거는 태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태견의 품밟기, 발의 움직임, 그리고 활개치라고 해서 새의 날개짓을 표현하는 이제 팔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대방과 방어와 공격을 나눌 수가 있는 네. 발기술들이 이제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이 되는데 먼저 발이 움직이는 방법. 이렇게 원품이 아닌 좌품 또는 우품에서 상대방과 맞았을 때는 살짝 스탠스가 무게중심이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원품, 우품 나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오른발이 앞으로 서서 왼쪽으로 비껴선 우품 자세. 요 품밟기, 원품과 좌품, 우품을 리듬감을 갖고 세 박자로 쪼개서 한번. 우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손은 오른손을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박자 자, 감각이 아까 전에 있어야겠는데. 품밟기 두 번째로 쪼갰을 때 그대로 들어왔었죠. 손이랑 같이 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하나, 둘, 오, 셋, 슬슬 하나, 둘, 헷갈리겠어요. 셋. 예, 내가 헷갈리더라고요. 방어를 할 적에 이 사람의 공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주 보시고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들어가, 한 발이 앞으로 비껴선 상태에서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뒤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툭 치고 들어가서 추가적인 기술, 이렇게. 태견은 발이 중요한데 발이 안 되니까 손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공격을 하려다 제가 또 당했습니다. 태견이라는 무예가 굉장히 좀 부드럽고 유연해가지고 좀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태권도 3단인 저도 이렇게 헤맵니다. 그냥 보통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진짜 수련하다 보면은 몸과 마음이 또 정신까지 맑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통무예 태견 최고예요. 우리 선조들은 태견을 상생과 공명의 철학을 가지고 즐겼다고 하는데요. 다 함께 즐기는 하나의 놀이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태견의 기술과 정신을 보존해 후대에 전한 송덕기 선생과 신한승 선생,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한 시립 태견 단원들. 특히 태견은 무술이지만 상대방을 다치지 않도록 훈련하기 때문에 경기에서도 특별한 보호기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두 맨발과 맨손으로 임하는데요. 이는 수련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상대방도 나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자신감, 태견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멋집니다. 태견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03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이게 예. 계산해 보면은 나올 것 같은데 한 22년? 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을 태견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이제. 네. 와, 그러면 또 어떤 연유로 이렇게 또 태견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그 당시에 제 수능 끝나고 예. 공황도 있고 한데 제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심장 수술한 적이 있어서 네, 좀 체력도 좀 기르고 예. 또 이제 로망이 약간 무술에 그런 로망이 있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야, 그렇게 시작한 지 어느덧 2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세월을 이 태견으로 함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체력이 안 좋았다가 이제 건강도 좀 확실히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보면은 네가 그 정도 할 줄 몰랐다고 다 예상 밖의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건강해지는 것들이 일단 태견의 장점인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동작이 다른 무술처럼 이렇게 각지거나 막 경쟁에 막 엄청나게 뭐 이렇게 그렇게 매몰되지 않는 게 또 매력인 것 같고. 굉장히 앳돼 보입니다. 혹시 이 시립태견단의 막내예요? 네, 제가 막내입니다. 그러면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들어온 지 이제 2년 좀 넘었습니다. 2년 동안 지금 막내 생활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태견을 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태견한 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네. 그럼 지금 나이가? 25입니다. 그럼 15살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어릴 때 몸이 약하니까 가서 몸 지키라고 제 몸 하나 지키라고 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 막내가 생각하는 택견의 매력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한다면요. 택견의 매력은 첫 번째는 부드럽고 유연한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체력을 가꿀 수 있고 예. 세 번째는 본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무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술이지만 치열하지 않은 택견처럼 수련자들도 잔잔한 호수 같아 보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충주 시립택견단의 택견 시연을 만나볼까요? 본대벽이 앞에 거리 8마다 서다. 충주 시립택견단은 국내외 여러 행사에 초청받아 택견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또 시민과 함께하는 택견판을 열기도 하고 택견과 뮤지컬을 더한 새로운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공연을 준비해 올릴 때마다 반응이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봐도 굉장히 멋지네요. 여유도 느껴지고요. 맞습니다. 예, 부드럽지만 네. 강한 무예. 뭐 남들이 보기에는 막 춤추는 것 같고 막 부드러운 것까지만 부드러운 건 맞지만은 그래도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안 납니다. 정말 배울 거 많고 하면 할수록 제 몸도 좀 건강해진 느낌도 있고 아직도 배울 부분이 중이고. 네. 세계 속 우리 무예 택견을 드높일 충주 시립택견단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전통 무예인 택견을 전승하고 보존하고 있는 우리 충주 시립택견단 파이팅!